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너무 날씨가 급 여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한 보이차와 다이어트 한다고 보이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이 블루로 된 책을 준비를 해봤어요. 제목은 똑딱이고요. 에스텔 비뇽 스파뇰 작가님이고 최희진 님이 옮겼대요.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여유당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태어나가지고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작가의 길을 택하셔가지고 지금 파리에서 거주하시면서 책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 재주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법도 공부하시고. 와. 그리고 국내에 소개된 책으로는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 한 방을 날려라 등이 있는데요. 쓰신 책을 보면 이 작가님은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똑딱이라는 책도 뭐 사랑, 우정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는데 그 토팽이도 잘못된 편견을 깨트리고 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아서 이 토팽이 책은 저도 아직 안 봤는데 한번 보려고 해요. 나중에 소개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똑딱이라는 책은 2018년 11월 20일에 발행이 됐어요. 저희 나라에 발행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긴 판형이 길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이게 세로로 긴 판형이 폈을 때 잘 안 펴져가지고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기가 힘들다고. 개인 개취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세로로 긴 판형 되게 이뻐가지고 좋아해요. 볼 때는 조금 저도 불편하긴 한데 그냥 뭐 예쁜 것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 책은 정가는 13,000원으로 돼 있어요. 보이실런지? 1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인터넷 할인가로 11,7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인터넷으로 샀네요. 사실 인터넷으로 내용 그냥 대충 보고 샀어요. 이 페이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림책은 내용도 참 중요한데 저는 그림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 예쁘고 소장하고 싶고 물론 내용도 좋고. 그래서 그냥 구입했답니다. 인터넷에서. 이 책의 대상은 4살에서 7살. 물론 100세까지. 그리고 주제어가 관계, 친구, 우정, 사랑이래요. 그리고 누리과정에 연결가 돼 있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기라는 카테고리에 있네요. 여기서 이 책의 주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앞으로 드릴 말의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워 듣기로는 이 여유당 출판사 사장님께서 사장님인가? 근데 박람회 같은 데서 이 책의 원고를 보시고는 불어도 사실 잘 못하셔가지고 이게 프랑스 책이잖아요. 불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내용도 잘 모르시는데 그림에 마음이 확 꽂히셔가지고 바로 출판을 계약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 그림 보고 그냥 샀잖아요. 반할 만한 그림이죠. 감각이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도 그렇고 출판사 사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 책을 번역하신 최희진 그분도 작가님이시거든요. 이 작가님도 그림책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림책의 마음을 묻다, 유럽의 그림책 작가들에게 묻다. 그 작가님의 첫 번역책이래요. 첫 번역 그림책. 번역이 되게 섬세한 언어로 잘 되었다고 해요. 사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좋은 그림책도 번역되면서 너무 직역돼서 말이 딱딱하거나 너무 의역돼서 그 함축된 여러 복합적인 의미마저 전달이 안 되는 책들이 왕왕 발생하곤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럴 때마다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번역이 되게 섬세하게 잘 되었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편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은 왜 똑딱일까요? 이 주인공 애들이 똑딱이거든요. 이 똑딱일까요? 이 의성어를 옮긴 똑딱은 똑이랑 딱이의 관계를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이 쉼표, 꼭 필요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근데 저도 이 쉼표를 왜 넣었을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주
심장은 의미가 여기 들어있을 줄이야. 저는 이런 뭔가 추상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뭔가 만물의 유기적 관계가 느껴지는 것처럼. 좀 오버인가요? 저는 근데 되게 그런 거에 되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똑이랑 따기가 나오는데요. 얘가 똑이고 이 귀여운 아이가 딱이에요. 똑딱. 똑딱 똑딱. 근데 뭔가 귀여워서 얘가 똑일 줄 알았는데 얘가 뭔가 딱이라고 하면 약간 된 발음처럼 뭔가 강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뭔가 강할 것 같은 느낌이고 똑이는 이렇게 조그맣게 귀여운 느낌이라 얘가 똑이고 얘가 딱일 줄 알았는데 얘가 똑이고 얘가 딱입니다. 이 두 친구가 태어날 때부터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다가 따기가 먼저 이제 좀 커가지고 먼저 자신만의 세계를 발견해가지고 먼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죠. 더 넓은 세상으로. 그랬더니 이 또기가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던 친구가 사라져버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관계가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말을 하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따로 또 같이 행복한 관계, 서로 힘이 되는 관계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어떻게 발전이 돼가는지를 그 과정을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약간 불편하고 민감할 수 있는 주제를 되게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유쾌한 그림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책에서 보면, 책을 보다 보면 우리는 똑딱, 바위처럼 변치 않는 친구. 우리는 똑딱, 깃털과 부리로 못하는 일이 없지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노래해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똑딱하니까 갑자기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이걸로 노래를 불러볼까? 우리는 친구 똑딱똑딱. 우리는 친구 똑딱똑딱. 언제나 함께해요 똑딱똑딱. 모르겠다. 이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을 참 잘 사용한 것 같아요. 다른 배경은 블랙 잉크로만 드로잉을 하고 포인트 되는 것만 이렇게 채색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연출이 저는 되게 재밌고 이 똑이랑 딱이랑만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되게 깨끗한 느낌을 들더라고요. 뭔가 제 고정관념에는 약간 편견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인간관계나 사랑,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레드나 핑크 계열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은 아주 시원하게 파란색으로 맑고 깨끗하고 되게 건강한 느낌이 나게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림 곳곳에 작가님의 되게 재밌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똑이랑 따기가 노래하는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2번? 근데 노랫말이랑 이 똑딱이의 시선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관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대요. 제가 지금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도 있지만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보실 때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실 때 그런 재미를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또 찾아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스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똑이 캐릭터 성격이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따기가 먼저 이제 나가잖아요. 자신의 세계를 찾아서. 근데 사라지고 나서는 또기가 계속 따기를 찾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꼭 붙어있던 애들이니까 떨어져 있으면 너는 또기가 아니야.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따기가 없어도 나는 또기라고 막 이래요. 근데 화를 내는데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고 나는 따기가 없어도 또기라고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또기도 이 큰애가 자기를 독립적 존재로 어쨌든 인식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막 성질을 내고 나서는 다시 또 또기를 찾아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를테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막 너네 계속 붙어있다가 너 누구 없으면은 너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러면은 아니야 나 그래도 나 혼자로도 충분해 뭐 이래놓고 근데 또 다시 친구를 찾을 것 같기도 하긴 하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제 생각에 이 똑이 나는 그 따기가 없어도 똑이라고 이렇게 한 말은 작가님이 독자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었을까요? 너는 너 옆에 누군가 있어서 네 존재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 자체로 그냥 완성된 사람이야. 너는 너야. 불안해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게 너무 저는 되게 되게 황당했어요. 중간에 낀 결말이 나와야 되는 게 중간에 나온 느낌이랄까?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났더니 사실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관계에 조금 집착하는 친구인데 어떤 아이냐면 친구 관계에 집착하는 친구인데 그렇다고 상대한테 맞춰주지는 않아. 뭐 이렇게 배려가 딱히 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좀 자기 중심적인 친구고 그런데 또 좀 아이러니한 건 그 친구 스스로 상대방한테 엄청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조금 느낀 거지만 그렇게 배려해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주변 사람들이 조금 지체하고 친구 드는 건 되게 엄청 거부하고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친구 욕심이 조금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 있으면 되게 부러워하면서 그 친구랑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뭐 이런 친구인데 그냥 아직 정서적으로 조금 성숙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옆에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 배려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끝이 없는 느낌이랄까? 되게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물을 계속 붓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더 성숙하고 그 친구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조금 버겁더라고요.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 친구와 조금 거리를 두게 됐어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제가 조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날은 항상 우울해져가지고 되게 울고 막 엄마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조금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친구였으니까 저도 너무 미안하고 그 친구도 처음에는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유형의 친구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사실 그런 유형의 친구들은 딱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조금 불안해가지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막 채우고 막 집착하고 막 그러는 거여서 자기 정서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딱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막 내가 진짜 죄인처럼 그러진 않아도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한 번쯤 그 관계를 새로 정립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친구 관계나 뭐 이성 애인이나 뭐 관계에 너무 집착하시는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애착 유형 검사, 성인 애착 유형 검사 뭐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저도 해보긴 했어요. 그 막 인터넷 실검에 올라가지고. 근데 거기서도 불안정 애착 유형들에게 이 책을 선물을 하고 싶어요. 불안정 애착 유형에는 몰입형, 거부회피형, 공포회피형 이렇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안정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정 애착 유형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몰입 애착 유형을 가지신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요. 이 몰입형은 저는 이 똑이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똑이, 남겨진 똑이. 유형검사 해석에서 몰입형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이 되고 또는 내가 남을 소중하게 대하는 만큼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봐 염려스럽다.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집착적인 면을 보인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나오는 똑이도 따기가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나아갈 때 혼자 남겨져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한 대사가 딱이가 없어도 나는 똑이라고, 뭐 누군가 옆에 없어도 너는 너로 완성된 사람이야, 불안해하지 마, 이런 말을 저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도 사실 말해주고 싶고, 각자 독립된 관계가 있으면서 따로 또 같이 행복한 관계, 서로 뭐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힘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느낄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친구든 연인이든 뭐 부모님이든 가족들이든 뭐 이렇게. 우리는 뭐 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 맺는 거는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친구, 뭐 연인, 동료 뭐 이렇게 점점 확대가 돼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울고, 그 친구만 만나고 오면 울고, 엄청 울고. 근데 그 친구는 또 자기 혼자 잘 살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막 힘든 얘기를 다 쏟아붓고 나서는 잘 살아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어. 나는 근데 그 일 때문에 속상해. 너무 마음 써. 내 일도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관계일수록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까운 사이니까 더 어려운 것도 있죠. 말도 조금 뭐 이렇게 필터 없이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한테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렇게 여기요, 이 책 좀 제 마음입니다, 뭐 이러고. 그래서 아까도 그 애착유전 테스트 말씀드렸지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테스트가 완전 뭐 정확한 진실은 아니고 진짜 막 엄청 과학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이런 성향을 조금은 갖고 있구나,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내 주변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성과 감성이, 논리와 직관이 완전 반대돼 있다고, 이렇게 완전 반대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좀 돌아보고 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감정을 초래를 하게 되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은 관계든지 아주 완전히 힘든 관계든지, 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도 그런 좋은 관계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저처럼 힘든 관계가 있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개와 바이올린이라는 책이 생각났는데요. 그 책은 데이비드 리치필드 작가의 책이에요. 근데 그 작가님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님은 두 주인공인 헥터와 휴고, 또 그 두 친구가 우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고 그 이야기를 음악 안에서 풀었다고 작가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깊은 우정과 진짜 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이 뚝딱 책이랑 되게 비슷하죠. 이 책 읽고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오늘의 한 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림책 한 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소재.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소재로는 저한테 되게 좋았어요. 소재로는 되게 좋았는데, 하지만 저한테는 좋은 소재지만 이 소재가 막 굉장히 신선한 소재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재에선 빵 4개를 주겠습니다. 빵 4개. 그리고 두 번째, 전개 흥미진진하게 전개를 했는지. 전개는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개였어요. 딱히 뭐 엄청 생각 외에 반전 뭐 이런 게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빵 2개. 전개에서는 빵 2개. 연출력. 세 번째, 연출력은 몇몇 포인트가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기서 귀여워. 이 첫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척, 짝, 팍, 똑이었어요. 팍, 짝, 딱이었어요. 이러거든요.
이 부분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딱 첫 페이지 딱 들추자마자, 물론 여기도 있지만 딱 이 부분에 나오는 게 너무 말장난 같고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서술 읽자마자 뭐가 생각나면은 저는 폭독이었어요. 팍딱이었어요. 이렇게 라인 맞춰서 이랬을 것 같은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부분이, 연출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이 부분. 따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기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눈이 다 틀려요. 근데 여기가 앞건이야. 진짜 혼란스러워가지고 초점 잃은 눈 같지 않아요? 어떡해 막 이러다가 여기서 모든 걸 잃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여기 입도 잘렸어요. 고리도. 진짜 정신 나간 거 같죠?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이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부분. 따기가 사라져가지고 이 또기가 혼란스러워가지고 개미가 입에 올라타가지고 따기가 없으면 넌 또기가 아니야. 넌 누구냐고? 막 이러는데, 불안감이 심하면 사람도 이렇게 작은 불안감이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 작은 개미가 와가지고 입에 올라타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눈 똑바로 마주보고 막 저러는데도 이 또기가 막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불안해하면 그 불안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사실 이 또기에 비해서 개미 진짜 작잖아요. 그래서 확 이렇게 털어버리고 고개 흔들어서 털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솔직히 입에 탔으니까 확 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니까 또기한테는 이 개미가 하는 말의 크기가 이 개미도 키워버린 거야. 그래서 막 작은 개미가 아니라 엄청 큰 개미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출도 참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연출 부분은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출력은 빵 5개. 5개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게 꼭 대중적이라고 꼭 좋은 거라고 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으니까, 대중성에서는 소재도 그렇고 전개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마이너한 장르나 전개도 아니어서, 그리고 내용도 되게 교훈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중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 5개. 그리고 소장용. 그런데 대중적인 부분은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당연히 이 소재가 필요한 소재지만 잘 다루기도 했고 섬세하게. 근데 뭔가 특별할 건 없는 소재. 그래서 특별할 거 없는 전개라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몇몇 분들은 그냥 평범한 얘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그림이, 아까도 이 책 그림 보고 샀다 그랬죠? 그림이 우선적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소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별 3개. 위험 부담을 좀 감수하시라고 별 3개. 그래서 이렇게 빵 점수를, 오늘의 한 장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의 한 장면은 짠!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또기랑 따기가 이제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커야 되잖아요. 성장해 나갈 것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고,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오늘의 한 장면으로 뽑아봤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관계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특히 여러분도 관계가 많아지길 바라면서 오늘의 그림책 한 잔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